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2020년 9월 2일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RPS 장기거래 계약 입찰이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지금 탄소인증, 모듈 탄소인증제 때문에 얘기가 조금 많으시죠. 혼란이 되는 내용들도 많고 갑작스럽게 내용들이 나왔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야 되는 사안들도 많고 혼란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인증제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럽게 지금 오늘이 9월 2일인데 8월 말에 뭐 제품 탄소인증제,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를 실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혼돈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2020년 하반기 RPS 가격 경쟁 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에 탄소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해서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모든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를 탄소인증 제도로 도입하면서 그 우대 방법으로 경쟁입찰 사업자 성적평가 시 1등급은 10점, 2등급은 4점, 3등급은 1점의 배점을 부여하여 저탄소 제품을 활성화하는 의도이며 그 속에는 국산 제품을 장려하고 외산 제품에 대한 페널티를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언론사에 사실은 제보를 하려고 글을 써놨는데 뭐 굳이 뭐 그럴 내용들이 아닌 듯해서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쪽 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계산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공정성은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라는 것들입니다. 탄소인증제를 발표한 이후에 준공되는 발전소에 대한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전에 준공된 발전소, 아직 장기거래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발전소, 2020년 이전에 준공되어 있던 발전소인데 아직 장기거래 계약을 못한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이 부분들도 똑같은 기준을 잣대를 갖다 놓고 탄소인증제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역차별이 되지는 않을까요? 순차적인 계획 발표와 단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입찰 공고도 이번에 나온 공고를 살펴봤는데 그런 계획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약이 없다 보니 RPS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탄소가 문제입니까? 라는 것들입니다. 탄소 인증제라고 말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산 제품들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탄소 인증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 인증제가 된다면 앞으로 정말 우리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 시점이고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탄소를 남발한다는 건 역효과를 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등급 제품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것들입니다. 국내에서 1등급 제품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 속에서 지금 뭐 쭉 넘어오면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넘어오는 단계들을 거쳐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들로 전부 다 모든 밸류체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기 앞에 있는 산업들이 많이 무너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인곳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 모 기업 같은 경우도 되게 위태위태한 상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제품들을 진흥을 해서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되겠습니까? 1등급이 된다면 사실 입찰 가격에서 금액들이 차이가 난다면 그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시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중국산 모듈 제품들 양면 모듈이 300원 초반? 현금 들고 하시면 300원에도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산 제품 양면 모듈이 300원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국산 제품들이 1등급 제품을 받아서 400원이 넘어간다.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1등급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경쟁이 되지 않아서 단결정 제품들이 400원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기업들, 국내 제조기업들이 1등급을 만들려면 그렇게 된다면 3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들은 가점의 프리미엄을 제외하고도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300원인데 양면이다 보니까 발전량이 많아서 커버할 수 있어요. 100원 정도의 입찰 금액은 14만 원인데 13만 원에 경쟁이 되더라도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발전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경쟁이 돼서 올바른 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보호무역을 한다는 기준 하에 탄소 인증제라는 제도 하에 역차별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보호가 된다면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외산 제품은 무조건 배척을 해야 됩니까? 국내에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다던가 판매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 외국 수입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 회사들은 무조건 배척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인버터를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요. 국내 제품이라는 이유로 소재, 인버터 내부에 들어가는 소재 제품들은 7, 80%가 다 중국산인데 껍데기가 국내 제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은 더 비싸게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AS가 좋지 않은 제품, 이런 제품들이 과연 보호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저는 많이 드렸고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모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류체인 속에서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들어오는 밸류체인 속에서 순수하게 국산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무역이 엄청나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보호무역이 올바르게 무조건적으로 많다? 저는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경쟁이 되지 않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산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마케팅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기업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역차별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하겠느냐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점수 배점의 가치는 정확히 계산되었습니까? 제가 1점의 가치가 16만 7,800원, 그래서 2,700원 정도의 차이라고, 2,600원의 차이를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준 가격에 따라서 2,600원의 차이가 되는지 2,540원의 차이가 되는지 2,500원, 2,300원의 차이가 되는지가 나뉩니다. 1점 차이가. 저는 금액 기준, 상반기에 제가 계산해드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2,600원 정도, 1점의 차이가 2,600원의 차이가 난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배점 차이를 3등급은 3점의 배점 차이를 가지고요. 이는 입찰 금액 7,800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3점은 결국 16만원과 16만 7,800원의 입찰 참여가 같은 점수가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99kW급 2020년 상반기 RPS 경쟁 입찰 공고 기준 평가 점수 1점의 차이는 태양광 발전소 평균 발전 시간 3.6시간을 기준으로 매출을 비교해 보면 16만원은 2,081만 3,760원의 매출, 16만 7,800원은 2,182만 8,430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연간 101만 4,67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999kg라면 단순 10배 계산으로 한다면 배점 차이가 999kg는 10배 차이가 보이고요. 배점 차이가 만약에 3점이 아니라 6점이라면 2배의 매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점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점의 배점 차이도 유연하게 가고 있거든요.
음, 수치화할 수 있는 배점이 아니다 보니 배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사실 배점에서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량을 신설을 해놓고 대신에 나머지 사업 내역사 평가를 20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0점은 작습니까? 20점도 엄청 크죠. 계량화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 공고 또한 맨 첫머리에 고정가격 경쟁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철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사실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점의 배점, 사업계획서 배점 차이도 크지만 태양광만 놓고 배점 차이를 본다라고 쳤을 때 최대한 1메가 기준으로 보면 연간 3천만 원의 매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중국산 양면 모듈 영업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배점 차이를 이기고도 우리가 매출을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올바르게 불평 없이 배점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3점. 아직도 30점의 배점이 깜깜이 배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오더라도 이렇게 배점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14만원과 14만원대에서도 3점 차이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클 건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시장을 보겠다는 얘긴지 일단 요번 하반기 입찰에서는 사실 인증 제품을 쓰기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사에 제가 동료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인증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인증 나온 회사가 없습니다. 갑자기 입찰 마감 전에 1등급 제품이 나온다. 무조건 상한가죠. 무조건 상한가 쓰면 됩니다.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다 적어버리면 됩니다. 금액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들어지진 않겠죠.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고 경쟁과 평가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정책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이 나와서 뭐가 변경이 된다는 게 아니라 1년, 2년, 상후 3년, 5년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게 너무 불만족이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탄소인증제를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키겠다는 입찰 공고를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탄소인증 배점 10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을까. 아직 탄소인증 제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10점 배점 차이 너무 크죠. 10점과 4점과 1점이면 여기서 1등급과 2등급도 6점 차이가 나고 2등급과 3등급은 3점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5점, 5점, 10점 깜깜이 점수 30점에서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너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점표를 만들어 놓고 기준에 맞는 배점들을 올바르게 평가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겠죠. 그런데 기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배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폭이 더 커야 됩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16만 4,900원 정도까지 저는 저압에서 선정된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떤 것들은 17만 원에도 선정이 되고 어떤 것들은 16만 원에도 탈락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폭이 너무 크면 항의가 너무 크다 보니 조절을 하시는 거죠. 배점에서 평가 내역에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투명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저는 태양광에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태양광 발전이 국내에서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이번 경쟁 입찰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입찰 물량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꽤 많이 나왔는데 1400메가와트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하신 게 그런 것들이죠. 선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 상반기보다 금액이 떨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품들 탄소 인증 평가 점수를 좋게 받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 점수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 만약에 1등급이 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번에도 1등급 받아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1등급에 그만큼의 평가 점수 차이를 낸다면 2,6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00원 띄더라도 6,000원을 더 쓸 수 있는 거, 16만원을 쓰는 걸 16만 6천원을 쓸 수 있다 보니 그 이상을 써도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 보니 금액을 낮게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국산 제품들을 사용한 것들, 중국산 제품들을 사용한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 금액을 무조건 낮게 써야 되냐? 그렇지 않죠. 지금의 평가 점수를 받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들은 지금 2020년 8월 S&P가 63원대, 62원, 63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8월달 가중평균 S&P를 쭉 서치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62원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S&P가 60원대까지 갈 거는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와 예상치 못한 장마, 섬진강이 범람을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뭐 태양광 발전소 4m, 5m 올라가 있는 것도 다 잠기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주 지역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 단계적인 입찰 금액 하락,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입찰 마감대가 되어 가면 시장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혹시나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요, 금액이 내려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반기보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뭐 동료들이 묻는다면, 지금까지는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금액이 상반기보다 내려갈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국산 1등급이 가능한 제품들이 만약에 있다면 전부 다 상한가 써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더 그런 거고요. 단계적인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도 더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입찰 내역과 관련된 글 카페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서 제가 공유는 다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전력산업기반계획이라고 해서 국가의 에너지 계획은 5년, 10년, 20년짜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RPS 산업의 계획이 변경이 되고 가중치 변경이 되고 세부 내역들 변경이 되고 평가 내역들이 변경이 된다면 장기적인 계약을 가지고 단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들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겁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1400메가씩 선정이 돼서 계약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남는 분들만 계속 항의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계속 쌓이고 쌓여올 겁니다.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이유들이, 그런 불만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신지생에너지센터에서 관련 내용들을 집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올바르게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번 입찰이 조금 더 재미있게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글쎄요. 평가 금액이 선정 금액이 너무 많이 예상보다 올라간다면 또 역으로 상반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역차별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입찰 가격, 선정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조차도 없어 보이고요.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입찰 선정 마감할 때까지 관련 내용들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남겨드리려고 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차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듯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카페로 들어오셔서 의견 나눠주시면 관련돼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으셔서 누구나 좋은 금액으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